안녕하세요, 무아 여러분. 무아공간 오소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멋진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집의 좀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분양 면적이 65평이고 실제로 우리 가족분들께서 사용하실 면적이 53평형인 주상복합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좀 특별했던 점은 구조 자체가 좀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좀 화끈하게 구조 변경이 돼서 마치 주택을 저희가 새로 리빌드하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어떤 개성이나 나다움이 잘 드러난 것 같은데요. 여기 살아가실 가족 구성원들은 부부가 계시고 자녀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자녀분도 곧 출가 예정이시라서 이렇게 크고 멋진 집에 우리 부부 두 분이 노후를 함께 보내실 집입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해외에서 거주하셨던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요. 이전에 살던 집에서 빌라 2층을 또 이 본인들의 스타일에 맞게끔 인테리어도 하시고 되게 재밌게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시는 거라고 해요. 이런 취향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 한국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뻔한 구조나 이런 톤 앤 매너나 디자인을 원치 않으셔서 공간이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리를 이동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복도에 나와 있는데요. 이전 모습을 설명드릴게요. 중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복도의 형태였고 상하부장으로 나눠진 수납 공간이 존재했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곳에 슬라이딩 중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공용부 화장실 그리고 작은 방 2개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실의 크기가 사실 이 방만한 크기예요. 공간을 나누려고 이런 디테일을 많이 썼었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보시기에는 중문을 닫아 놓으면은 공용부 화장실이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런 현황 속에서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필요와 불편이 있으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 가족분들은 그 수납장으로 둘러싸인 듯한 그런 집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좀 재밌는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공용부 화장실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구조였다 보니까 저희가 전실을 줄이는 걸 선택했습니다. 가장 주요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손으로 짚고 있는 이곳의 구조기둥입니다. 이 구조기둥 안에 1600에 130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기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간을 구획하거나 기능을 부여할 때 이 구조기둥을 기점으로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전실을 살짝 밀어넣고 또 반대편에 수납장이 좀 낮게 상하부장으로 나눠있던 이 구조를 제가 좀 과감하게 변경을 해서 좀 작품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살짝 밀어넣었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 전실 안쪽에 있었던 작은 방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이 공간을 싹 다 헐어서 일부는 따님 방에서 사용을 하고 또 일부는 보조 주방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우리의 이점들은 전실을 줄여서 화장실을 공용공간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 플러스 두 번째는 좀 과하게 컸었던 전실을 좀 우리가 컴팩트하게 사이즈를 줄여서 우리 따님분께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 파우더와 그리고 좀 추가적인 옷장을 새롭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 들어섰을 때 마치 작은 광장이 있는 듯한 분위기를 가지게 되고요. 그 중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사실 이런 코너 공간들이 지금은 저희가 이제 화병으로 스타일링 정도로 해놨지만 아름다운 예술작품 같은 게 하나 서 있어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 아주 멋진 그림이 있죠. 여러분 사실 이 그림이 우리 아내분께서 직접 그리신 그림이에요. 저희가 좀 놀라웠던 게 이 전업작가가 아니신데 이 정도 작품과 이게 철학을 담기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강렬하고 그리고 좀 서사가 있는 그런 작품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리를 안으로 옮겨서 아름다운 주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아주 근사하죠. 사실 이 현황은 들어왔을 때 주방 자체가 좀 별도 공간으로 이루어진 구조였습니다. 그럼 여기 주방이 이렇게 차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어떤 문제들을 야기했을까요? 이 거실이 작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주방 공간이 별도로 영역을 저했다 보니까 거실이 상대적으로 길게 쓸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동굴형 주방에 바로 초입부에 식탁을 놔야 되는데 동선이 또 엉키게 되겠죠. 이 주방과 거실 공간이 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공간의 효용성과 또 위계가 맞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맞은편에는 세탁실과 보조 주방이 있었는데 이 사이즈가 너무나 작았어요. 이 평면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레이아웃대로 살고 계셨을 겁니다. 식탁이 어딘가는 와야 되죠. 주방에 들어가기 위한 앞부분에 놓으라고 영역을 만들어 놨는데 배면에 얕은 장식장이 있었어요. 그럼 그 장식장도 좀 써야 되니까 식탁을 좀 바짝 붙일 수도 없을 거냐. 이 주방으로 들어오는 또 메인 동선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식탁을 가운데 놓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거실로도 나가야 되고 맞은편에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 식탁 공간이 그냥 중간에 붕 떠서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분들은 그 동선 확보를 우선하기 위해서 이 장식장 근처로 바짝 붙이고 그렇게 쓰고 계셨습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또 수납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이런 효용이 없는 동선과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주고 좀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필요와 불편이 있으셨을까요? 이전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동물용 주방이 무조건 싫다. 좀 나는 개방감이 있고 이 공용부가 좀 확 열려있는 구조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가스레인지를 좀 사용하시는데 보조 주방 공간에 좀 있으면 좋겠다. 팬트리 공간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전 현황에서는 냉장고를 둘 데가 없습니다. 최소 냉장고 3대 이상은 좀 쓰시는데 냉장고도 좀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공간이 이형적으로 생겼다 보니까 수납 자체가 많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납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그런 불편들이 있으셨습니다. 무화 공간은 어떤 해법을 드렸을까요? 이 사용자들의 동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선이 되게 심플하고 명확하면 공간이 잘 생기다라고 늘 표현을 하는데요. 현황과 지금 바뀌고 난 이후의 모습이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평면도가 되게 잘 생기고 공간이 굉장히 명확하고 단정해졌죠. 자, 복도에서 들어오는 동선, 복도에서 우리 주방으로 진입하는 동선, 이 아일랜드와 식탁부를 넘어서서 거실에서 또 우리가 이제 가로지는 가로동선, 또 소파를 유입할 수 있고 또 소파 배면도 갈 수 있겠죠. 그 동선이 보면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가족분들의 필요와 불편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풀어들었을지를 관점을 해볼게요. 일단 이제 이 폐쇄형 주방 자체가 없어져야 되니까 당연히 철거를 했죠. 두 번째는 가족분들이 원하셨던 기능들이 특히 보조 주방이나 팬트리 공간 그리고 뭐 가스레인지 공간 이런 공간들은 기존 거실과 주방과 그리고 다이닝 공간 안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집 크기에 비해서 사용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방 하나를 아예 이 주방 영역으로 편입시켜서 새롭게 공간을 조성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주방 뒷공간이 보조 주방과 팬트리 공간으로 명확하게 공간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기존의 주방의 현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키친 다이닝이 형성이 됐겠죠. 보조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롭게 조성한 이 동선을 중심으로 반만 나누어서 나머지 반대편은 그 오픈 선만으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팬트리를 만들어 드리고 또 그 동선을 기점으로 보조 주방이 만들어진 거죠. 아까 가스레인지라고 하는 그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스레인지가 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만족돼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후드가 있든지 아니면은 창문이 있어야 돼요. 환기가 돼야 되는 얘기겠죠. 여기 작은 방에 귀속되어 있던 창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보조 주방, 그럼 창가 쪽으로 이 싱크 공간과 이 가스레인지 공간을 만들어 드는 조건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기존에는 아주 조그마한 공간에 이 보조 주방과 세탁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공간이 너무 복잡하고 효용이 떨어졌는데 완벽한 그 세탁실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는데요. 이 공간도 이전의 모습에 비하면 너무 쾌적하고 기능이 명확한 아주 효용 있는 공간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레이아웃을 잡아 나가는지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 구조는 주상복합 구조이기 때문에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라멘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구조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솔직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 군데 있는데 그러면 이 구조 기둥을 기점으로 작은 방의 전실 부분을 시작했다 말씀드렸죠. 반대로 이 구조 기둥을 기점으로 주방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럼 키 큰 배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뒤로 720에서 730 정도는 뒤로 물러나야 되겠죠. 그래 기둥 측면으로 그 사이 공간으로 이 키 큰 장 이 프로그램을 쫙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이 뭐가 나와야 될까? 바로 이 보조 주방과 팬트리 공간의 복도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보조 싱크대와 팬트리 기능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또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을 반으로 잘라서 공간을 만들 수는 없죠. 왜냐면 벽 마감이 안 되니까. 그럼 창문에 또 끝점을 또 맞춰야 돼요. 이것만 끝일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복도에서는 구조 기둥을 지점으로 우리 전실도 있었고 따님방도 있었죠. 제가 이 말씀을 세세하게 드리는 이유가 시작은 어느 지점에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공간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맥락을 설명드린 이유는 항상 모든 디자인 이 과정 속에는 Y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 심미적인 것만 말하기가
만약에 쫓았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바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보조 주방으로 들어가는 저 도어 자체를 저희는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수납 공간도 확보해드리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 드렸지만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히든 도어 달면 되고요. 이 아일랜드를 그냥 벽까지 빡치게 시키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도 이게 거의 3m가 넘는 아일랜드인데 여기서 더 벽까지 들어가서 길어지고 배면도 만들어진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사실 그 주방의 사이즈는 뭐 100평, 200평대에 나오는 법한 그런 규모의 주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서가지고 영상이나 사진을 딱 찍었을 때 너무너무 웅장하게 보이겠죠. 웅장하고 크게 보이겠죠. 저희가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 가족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가족분들은 보조 주방이 이런 기능 공간도 꼭 필요하셨고 또 이런 순환 동선이라든지 공간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런 기능들과 필요 조건들을 만족하다 보니 우리 가족분들한테 최적화된 이런 공간과 레이아웃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 가족한테 맞는 게 저는 가장 고유하고 오래 써도 질리지 않은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미학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좀 접근을 달리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복도에서부터 들어오는 아까 작은 방 전시를 말씀드렸었죠. 보시면 지금 톤이 뭘로 되어 있죠? 우드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키 큰 배면까지 같은 재료를 이렇게 기역자로 따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런 아일랜드가 강조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복도에서도 보이고 공룡부에서도 잘 보이는 이 덩어리를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한 얘기는 이게 엄청 큰 나무가 이 집 가운데 박혀서 자라고 있거나 혹은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오두막 같은 게 여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덩어리감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었고요. 정면에 보이는 이런 면을 디자인하는 분할하는 방식들을 저희는 스킨 디자인 혹은 파사드 디자인이라고 부르고요. 공간 구조 자체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방식을 메스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이 복도에서 저희가 중문을 없애고 안으로 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큰 나무 기둥이 있는 듯한 느낌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천장에 단내림을 살짝 한 거예요. 이어지게 보이게끔. 근데 그 단내림도 어떤 디테일이 있느냐? 얘를 만약에 제가 복도 끝만큼 밖으로 빼냈었으면 얘를 모자를 쓴 것처럼 이렇게 닫혀 보였겠죠. 그래서 천장에 단내림을 해서 공간의 연결감은 가지되 얘를 살짝 밀어 넣어서 이상한 이 형태적 어휘로 들어가지 않도록 제공을 했고요. 사실 저기에 적용된 단내림과 살짝 밀어 넣은 디자인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다른 곳에도 조금 리더미컬하게 반복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완전 우드로 플랫하게 만들면 60평짜리 집이잖아요. 이런 큰 공간에서는 좀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할 디자인을 살짝 돌출되게끔 양각으로 풀어서 그런 세로 패턴들이 좀 재밌고 리드미컬하게 따라오도록 만들었고요. 그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디자인의 형태와 어휘들이 좀 따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벽에 붙는 그런 아일랜드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아일랜드도 굉장히 커요. 얘가 지금 3100에 1050입니다. 이런 아일랜드가 또 자연스럽게 이런 식탁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조명과 어우러지면서 공간 자체가 좀 볼드해 보이게 건축적으로 좀 느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좀 큰 관점에서 저희는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되게 좁고 길어서 효용이 좀 떨어졌었던 거실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거실입니다. 제가 이전 모습이 어땠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거실이 사실은 꽤 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방 벽체가 너무 밀려와 있다 보니까 좁고 긴 느낌이 나겠죠. 그럼 앞뒤로 기니까 소파를 뒤에 붙이면 TV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앞으로 오자니 뒷공간은 남는데 여기는 정리가 안 되니까 지저분한 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TV 중심과 소파의 중심 싱크가 맞지 않다 보니까 항상 TV를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좀 그런 불편함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가족분들은 어떤 필요와 불편이 있으셨을까? 사실은 공용부가 더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평형대에 비해서 너무 개방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좀 공간 자체가 리드미컬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이제 디자이너들하고 이제 계속 미팅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 그리고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공간이 좀 많이 찌글찌글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제가 구조기둥이고요. 뒤쪽에 있는 실외기실과 저 코너에 있는 저 벽체가 구조기둥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얘를 평면도로 탁 둘러서 보면은 진짜 여러분 그 테트리스 모양 중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탁 꽂히
밀어붙이면 되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럼 저런 데는 필히 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시던 분들도 계속 저기 짐을 쌓아두는 그런 형태였었고, 무언가는 어떤 해법을 들였을까요? 공간 전체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주방 공간을 설명을 드릴 때 이 벽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대면형이나 좀 개방감을 가지는 구조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태생적으로 이미 거실 자체가 좁고 긴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주방의 배면을 만들듯 우리 TV 맞은편에 배면을 만들어주면 효과적이겠죠. 면도 좀 정리가 되고 이미지도 찌글찌글하지 않으니까. 또 뭘 할 수 있을까? 앞뒤 공간이 길기 때문에 필히 소파는 가운데 부분에 놓여져야 됩니다. 그럼 소파가 놓여지는 자리는 TV와의 이 가시거리가 결정되면서 이미 영역이 정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찌글찌글한 이 공간에 가운데 괜찮은 창이 있어요. 저 창문이 지금 환기도 가능한 창입니다. 근데 실외기실과 붙어있고 짐이 쌓이다 보니까 저게 기능도 못하고 효용이 없는 공간이었었는데요. 저는 역으로 소파가 놓여지는 공간 뒤쪽으로 공간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저 공간에 좀 기능과 생명을 좀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런 공간이 만약에 제 집이었으면 우리 와이프는 분명히 저기다가 안마의자를 갖다 놓고 앞에 뭔가 좀 쉬폰 커튼 같은 걸 달아가지고 저기서 되게 휴식을 취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공간 자체가 되게 위호되어 있고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기능이 없었던 공간이 이렇게 면이 구조 기둥 따라 정리가 되면서 그 사이 공간에 홈바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사실 식탁이라는 공간 근처에 홈바가 있으면 효용이 있긴 한데 여기는 우리는 아예 오픈형 구조이고 순환 동선이 모두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는 이런 미학적이고도 약간의 홈바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게 저는 효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면 부분에 기능이 차기 시작하니까 공간도 좀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저는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로다 생각을 하고요. 이 TV 벽에 있는 저렇게 돌출된 저 기둥 형태의 디자인과 또 홈바의 이런 면 자체가 하나의 영역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3차원 이 공간이잖아요. 공간은 한쪽 이렇게 이미지 찍으면 예쁘죠. 다들 예쁜데 얘가 연결되었을 때 저는 조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의 영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면 보통 한국에서는 인테리어라고 부르는 뭔가 부착되고 결정되는 이 픽스되는 것들을 인테리어 공사 범위로 끝내버리고 놓여지는 것들을 스타일링 범위로 바라보는데 사실 이 소파만 하더라도 거실에서 가장 큰 형태의 가구인 거죠. 그럼 얘가 기역자로 놓일 건지 일자로 놓이고 리클라인이 들어갔을 때 공간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또 반대편으로 들어갔을 때가 어떤 형태가 일어나고 또 어떤 라이프가 펼쳐지는지를 사실 알고 놓으셔야 되고 그게 설계 과정에서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역자 배치의 소파 배치는 자 보세요. 이렇게 공간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좀 마주보고 대화하고 이런 서로 교감이 이렇게 섞이는 구조인 거죠. 근데 반대로 집에 좀 이야기가 많은 걸 좋아해요. 이런 뭐 작업실도 좀 있고 좀 아늑한 공간도 있고 이런 고객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소파 배치를 그대로 미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소파가 배치되고 이 배치는 여기에 사람들이 좀 둘러 앉았을 때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공간을 분할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배치만 가지고도 우리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고 삶을 저는 보완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디자이너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공간의 리듬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공간이 정갈한 것과 단조로운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정갈하면서도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공간을 만들려면 디자인의 형태와 오히려 저는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집에도 그런 게 적용되어 있는데요. 일단 브론즈형이 하나 들어갔다 그렇죠. 두 번째, 주방에 쓰인 것처럼 이 되게 아름다운 세라믹도 적용이 됐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주방 배면에 이런 큰 볼륨 디자인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볼륨을 연결하기 위해서 천장에 단내림을 살짝 내리고 살짝 밀어 넣은 걸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다 모여 있을까? 바로 이 홈바에 모여 있죠. 천장을 살짝 단을 내려서 어긋나 있었던 공간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긴 하지만 이 단내림을 살짝 하고 밀어 넣었죠. 수직 덩어리가 이렇게 읽히면서도 공간이 하나로 보이는 그런 또 장점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경이 하부에도 적용되어 있지만 이 기둥, 특히 이 기둥이 사실 디자인할 때 굉장히 풀기가 어려웠었는데요. 같은 재료로 묶지 않았던 이유가 이 기둥이 너무 돌출도가 심해서 아예 별도의 재료처럼 저희가 좀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이게 들어갔고 현관에 들어오셔서 보셨을 때 우리가 인면에서 양쪽에 또 브론즈경이 들어갔죠. 복도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맞은편의 수납장도 이 브론즈경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바 뒤쪽으로 우리 보조주방으로 가는 저 통로에도 이렇게 경이 하나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얘기를 듣고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미지 형태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TV가 걸려있는 저렇게 살짝 밀려 들어간 벽에 대리석 느낌이 나는 저런 세라믹, 또 반대편에는 좀 경의 형태, 이런 세라믹, 그리고 조명에 달리는 저런 형태들이 되게 인면이 뭐 유사한 듯 반복되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과해도 안 되고요. 입체적으로 골고루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공간의 리듬감이 저는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하고요. 집이 저는 되게 리드미컬하고 단조롭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현관입니다. 여기는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구조가 현관에 들어와서 좌측으로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집 안으로 갈 수 있는 구조였고요. 맞은편에는 목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좀 큰 규모의 스토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발은 도대체 어디다 보관했을까?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저 부분에 낮은 하부장과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뒤쪽에 하부장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사실 현관이 굉장히 큰 편인데 신발을 이 하부장 두 군데밖에 수납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신발 수납이 부족하니까 이 불편을 해결하려고 이전에 사시던 분들이 뭔가를 했겠죠. 이 현관 앞쪽으로 신발장 겸해서 쓸 수 있는 좀 큰 수납장을 놓고 함께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필요와 불편이 있으셨을까요? 첫 번째, 가장 큰 불편은 전형적인 이제 한국 아파트 같이 현관에 신발장이 꽉 차 있는 그런 구조가 너무 싫다. 두 번째는 중문은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골프백이나 여행 캐리어 같은 것들을 좀 보관할 수 있는 현관 스토리지는 뭐 크기는 좀 변해도 좋으나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예술적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데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좀 미학적이고 좀 심미적인 아름다운 그런 스팟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와 불편을 듣고 어떤 해법을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신발장은 그래도 현관에 확보가 돼야 됐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공간을 좀 섹션을 딱 나누어서 구조 변경을 새롭게 했습니다. 내부 창고는 좀 과하게 컸었기 때문에 안쪽을 살짝 좁힘으로 해서 신발장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인서트 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드렸죠. 사실 수납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여러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신발을 신고 있는 부분과 제가 신발을 벗고 서 있는 이 부분을 단차가 살짝 있죠. 이걸 현관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현관 디딤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현관 디딤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없거나 매우 짧은 경우에는 현관 중문을 열고 나왔을 때도 행동 반경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들어왔을 때 중문이 측면에 있고 요 섹션을 새롭게 조성을 해서 양쪽으로 열리는 이런 목문을 아예 없애버리고 출입구를 이렇게 섹션으로 구획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 중문을 열고 현관 창고로 들어왔을 때 신발을 신지 않아도 이 내부 창고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를 좀 명확하고 좀 담백하게 동선도 정리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창고는 찬대 선반이 적용을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선반을 넣고 빼고 하면서 골프백이나 혹은 캐리어 같은 것들을 시즌에 맞춰서 넣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관은 우리 집의 인트로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들어왔을 때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아이덴티티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제가 서 있는 이 뒤쪽 부분에 큰 이렇게 대리석 같은 게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이 오브제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을 절곡해서 만들어서 집안 곳곳에 좀 녹아 있고요. 또 반대로 양쪽에 브론즈 경이 있는데 이 경도 우리 집에 리드미컬하게 곳곳에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멋진 작품이 하나 걸려 있죠. 아트 협력사인 세라핌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팅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김시종 작가님의 나른한 봄날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또 멋진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봄날이 좀 느껴지는 이 꽃이 담겨있는 그림을 선택해서 걸은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런 세라믹 이런 오브제들은 특별한 기능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자체가 오브제틱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장집의 현관을 보시면 이것과 꽤 유사한 볼륨이 매달려 있는데요. 저는 사실 서랍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것들을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문이 지금 보시면 색깔이 참 오묘하죠. 저희가 이 컬러를 좀 커스텀했는데 고민됐던 부분이 너무 브라운이면은 조금 올드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밝으면은 집 톤의 면화가 맞지 않다 보니까 이 옅은 브라운이 살짝 입혀지는 이 컬러를 커스텀했고요. 지금 여기 가운데 들어간 중문은 시트를 붙인 작업이 아니고요. 이중 접합 유리 속에 실제 리얼 패브릭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화면으로 보면 사실 거의 안 보입니다.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이런 촉감 그리고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는 밀도 있고 고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면을 맞추고 공간을 좀 더 확장감 있게 만드는 그런 거를 저희가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너무 이렇게 화려해도 저는 좀 금방 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을 잡으면서 리듬감 있고 또 기능적이고 또 아름다운 기능 미학이 담겨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공간들이 잘 표현된 것 같고 우리 가족분들의 라이프 삶을 앞으로 보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